오늘 영상. 단 3분만 집중하면 그냥 거래하던 습관이 곧바로 파이파이 보상으로 바뀌는 방법부터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다른 톤을 내는지 그리고 파이가 어디에서 힘을 모으고 있는지까지 전체 그림을 한 번에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올드입니다. 본론인 파이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OKX 거래소의 파이코인 관련 한정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이벤트는 제 레퍼럴을 통해 OKX에 가입하신 분들만 참여 가능한 스페셜 프로모션이고 참여 절차는 정말 간단합니다. OKX 앱 또는 웹사이트 메인에서 더보기를 누르신 뒤 캠페인 센터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서 거래하고 파이코인 받아가기 캠페인을 찾을 수 있고 상단의 모두 보기를 누르면 세부 조건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총 거래량 기준이 단지 파이 거래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OKX에서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모든 자산의 현물 선물 거래가 합산됩니다. 그래서 마감일인 11월 8일까지 총 거래량이 5만 달러에 도달하면 500명에게 각 25PI, 10만 달러 달성 시 250명에게 각 50PI,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 거래한 상위 15명께는 무려 600PE가 지급됩니다. 평소에 거래를 꾸준히 하시거나 한 번의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를 놓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파이가 OKX에 상장된 이후로 제 레퍼럴로 가입하신 분들 가운데 OKX 관련 문의가 정말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편하게 묻고 빠르게 답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어요. 저도 들어가 있고 OKX 측 담당자도 직접 상주해 질문에 응답합니다. 계정 설정, 수수료, 이벤트 참여 조건 같은 디테일이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겠습니다. 이제 시장을 봅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온도차, 역대급으로 극명합니다. 우선 비트코인 BTC 차트를 불마켓 밴드 기준으로 보면 아직 상승 추세의 바깥으로 완전히 이탈했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불마켓 밴드는 지수 이동평균 EMA과 단순 이동평균 SMA를 조합해 만든 일종의 체온계 같은 지표라. 가격이 밴드 위에서 놀면 여전히 불장, 밴드 아래로 깊게 내려가면 하락 전환 위험으로 해석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밴드 하단을 살짝 건드린 구간이 있긴 했지만 완전 이탈은 아니었고 역사적으로도 상승장 내부의 조정은 흔한 호흡이었습니다. 한두 번의 흔들림을 곧장 겨울 신호로 단정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해요. 이더리움 ETH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가격은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 구조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이릅니다. 반면 비트이더 스테이블을 제외한 알트 전반 일명 토탈3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수 종목이 불마켓 밴드 하단을 크게 이탈했다가 이제야 겨우 옆으로 버티는 횡보로 돌아섰고 반등 자체가 약한 데다 여러 저항대를 넘을 때마다 힘이 꺾이는 모습이 계속 관찰됩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제외한 소형 알트 차트를 보면 낙폭이 훨씬 컸고 시총이 낮을수록 밴드와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지표만으로도 대략의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비트이더는 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전환이라 단언하긴 어렵다. 반면 다수 알트는 반등이 미약하고 손실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렇게요. 개인적인 전략 복귀 이야기도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8월까지는 사이클을 꽤 잘 탄 편이었지만 막판 구간에서 몇 차례 손절을 단행했고 지금은 다시 알트의 재상승을 기다리며 자세를 낮춘 상태입니다. 8월 10일에 올린 파이 초보자를 위한 알트 시즌 2회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알트 시즌의 전형적 전개는 대개 이렇습니다. 마르잇, 비트코인이 먼저 폭등하고 이어서 이더리움이 가속, 그 다음 시총순으로 알트의 순환매가 번집니다. 그래서 파이를 하더라도 비트이더와 메이저 알트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필수라고 누누이 강조했죠. 당시 저는 BTC, ETH, XRP, XLM 등 메이저를 저점 구간에서 꾸준히 모았고 상단대라 판단되는 구간에서 8월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 시장 과열도 지표 또한 지속 체크했는데요. 당시 약 43포인트였고 제 룰은 75 이상이면 과열 리스크 축소였습니다. 실제로 9월 초 75를 넘기며 과열 신호가 켜졌고 이후 지표가 식었습니다.
그때 분할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을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현재 지표는 41선까지 내려왔고 제 바람은 잠깐의 횡보 후 급등 재개지만 물론 장담은 없습니다. 다만 토탈3의 구조를 보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형 저항이 살아있어 알트 접근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이뤄지거나 규제 완화 알트 관련 ETF 승인 같은 굵직한 모멘텀이 등장하면 저항 돌파의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올인 올아웃 금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고집합니다. 제 경우 저점에서 담았던 알트의 70%는 이미 분할로 정리했고 남은 30%는 상단 재테스트의 가능성에 건 티켓입니다. 반대로 주요 지지 이탈 시엔 그 30%도 가차없이 털어내는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었죠. 문제는 메이저에서 수익을 정리한 뒤 저는 알트 중소형으로 다시 일부 진입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파이도 일정 비중 포함되어 있었고요. 과거 사이클을 보며 유동성은 결국 돌아온다는 패턴에 베팅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강제 청산이 터지며 시장 심리가 급속 냉각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일부 포지션을 정리했고 한 발 물러서 다시 타이밍을 재는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에는 언제나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검색 몇 번이면 양쪽 근거를 산더미처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부정의 무게보다는 긍정의 가능성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편입니다. 알트 시즌이 끝났다고 보지 않고 시간이 늘어난 조정 축적 구간으로 봅니다. 느릿느릿 가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게릴라성 급등은 계속 나올 것이고 그중 하나가 피가 될지 아닐지는 결국 트리거 싸움이죠. 왜 그런가요? 아직 촉매가 남아있으니까요. 알트 현물 ETF 스토리라인.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 스테이블 RWA와의 대형 파트너십, 루머 등 작은 불씨 하나로도 자금은 빠르게 재배치됩니다. 반대로 코인 내부 이슈만 보고 있으면 피상적일 수 있어요. 지금 유동성의 스포트라이트는 주식 특히 AI 섹터로 강하게 쏠려 있습니다. 제 지인들만 봐도 대화 주제가 엔비디아와 오픈AI 쪽에 쏠려 있고 알트를 이야기하는 빈도는 확연히 줄었거든요. 이번 사이클 개인 유입이 약하다는 해석의 가장 큰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의 쏠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AI 테마가 한 사이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 시장은 다음 수익처를 찾게 되고 그때 상대적 저평가인 알트가 재평가될 확률이 커집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인내심 테스트로 정의합니다. 펀더멘탈 붕괴의 신호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를 다시 봅시다. 요즘 파이의 가격과 분위기를 두고 모든 책임을 코어팀에 전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넓게 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파이를 포함한 수많은 알트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엔 개인 유동성이 시장 밖으로 빠져 있는 상태가 핵심 리스크입니다. 이건 특정 프로젝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한동안 얇아진 전체 체력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바심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완충 구간을 전략을 다듬으며 버티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재 파이 가격이 약 0.2달러 부근에서 횡보 중인 것도 시장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부터 미증시가 다시 열리고 이달 말엔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죠. 비트, 알트, 파이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억토버라는 말이 탄생한 게 아니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10월의 녹색 마감 사례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달 남은 기간 알트에 몇 개라도 성난 양봉이 더해진다면 심리 회복의 불씨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같은 원칙을 반복합니다. 말이 급하지 않게 왜? 한 번에 몰지 말고 리스크는 분할로 관리하고 시그널이 명확해질 때만 사이즈를 키워라. 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선물처럼 보일 뿐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소음으로만 들립니다. 정리합니다. OKX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11월 8일 전에 거래하고 키 받기 이벤트 반드시 참여 자격을 확인하세요. 총 거래량은 모든 현물 선물 자산이 포함되니 기존 루틴을 큰 변화 없이도 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텔레그램 채널에서 바로 물어보시고요. 시장 측면에선 비트이더는 굴마켓 밴드 기준으로 아직 구조 붕괴라 보기 어렵고 알트는 여전히 약하지만 끝장 선언을 하기엔 이릅니다. 유동성의 시계는 AI에서 코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 흐름의 턴에서 PI 같은 프로젝트는 작은 트리거만으로도 뜻밖의 탄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설계를 채우자. 매수 매도는 나눠서 잃어도 되는 범위에서 통제 가능한 리스크만 가져가세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손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영상의 초반 약속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던 거래 습관 그 자체가 이번에는 T라는 이름의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 하나. 행동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텔레그램에서 질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차트 위에 더 많은 초록색이 쌓이길. 그리고 파이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숫자로 정립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